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승 좋아하세요? 환승 연애가 생각이 나서. 환승 연애 맞아, 요즘. 저는 경기도에서 통근을 하기 때문에 환승에 익숙한. 이 환승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맞아, 네. 맞아. 왜 이런 걸 미리 안 만들었지? 제가 처음에 버스 환승하는 걸 경험했던 건 맨하탄에서. 얘네들이 바둑판처럼 돼 있잖아요. 네네. 남북으로 다니는 버스와 동서로 다니는 버스들이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버스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좁은 맨하탄 골목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죠, 저는. 근데 어떤 분이 내릴 때 뭘 받아갖고 내리더라고요. 환승표? 기사 아저씨한테 저 사람 가져간 게 뭐냐. 네. 환승표라는 거예요. 대신에 남북으로 다니던 차를 타다가 남북으로 다닌 차를 환승할 수는 없대요. 남북으로 다니던 차를 타다가 동서로 가는 차를 타는 거는 환승이 가능하다. 몇 년 전 얘기죠? 표를 받아갖고 내렸다니까 되게. 저희 딸아이 뱃속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27년 전 얘기입니다. 네. 자, 비행기 환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비행기 환승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하다 죽을 뻔했어요. 비행기를 놓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트랜스퍼하고 스톱오버가 다른 거 아세요? 이건 알고 있죠. 트랜스퍼는 그 공항에서 바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네. 스탑오버는 그 경유지에서 몇 시간 이상 체류를 하면서 나갔다 올 수 있는. 네. 그걸 스탑오버. 트랜스퍼는 그날 다음 비행기를 타면 트랜스퍼. 24시간이란 기준이 아니라 그 시간 날. 계산이군요. 네. 뭐 최대 24시간인 거죠. 네네네. 날짜가 딱 박혀 있는. 00시 01분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23시 59분에 출발하면 트랜스퍼. 날짜가 바뀌지 않으면 트랜스퍼군요. 네. 23시 59분에 도착했는데 이건 공항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 날이 돼버리면 그거를 스톱오버로 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스톱오버는 그 지역에 체류한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시간 개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스탑오버에는. 라스베가스 공항이거든요. 네. 라스베가스 공항은 특별하죠. 머신이 한번 땡기고 가라. 머신이 있네요. 도착하자마자 저게 딱 눈에 띄어요. 참 세상에. 대단한 동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딸아이랑 맨하탄 쪽에서 LA를 가는데 직항 비행기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막 뒤지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라스베가스 항공편이었던 거예요. 네. 라스베가스의 도착이 새벽인 거예요. 01시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납니다. 네. 그 즈음에 도착을 하고 LA로 가는 비행기가 05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 야밤에. 떠버리네. 되게 애매했어요. 그러면 나가서 라스베가스 숙소도 안 비싼데 좀 자고 갈까? 근데 그것도 다음 일정상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 4시간 있었습니다. 가끔 공항에 밤에 도착을 하잖아요. 새벽에 도착을 하잖아요. 네. 노숙자처럼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 공항엔 진짜 많아요. 바닥에 톰 행크스처럼 그 문제가 생긴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아니고 저처럼 트랜스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새벽 밤이라고 해야죠. 오밤중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는데 나가서 뭐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호텔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쵸. 젊은데 자지 딱딱해 바닥.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트랜스퍼의 추억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네. 환승할까요? 왜 환승을 하나를 보면은 저렴한 항공권이 많아서예요. 그쵸.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죠. 몸도 아파요. 근데 몸을 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자에 계속 있다가 맞아요. 좀 나와서 좀 피고 간다. 네, 환승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항공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예요. 체크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 싶어요. 이 탔다 내렸다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 편한 환승이 될까? 그러면서 비용도 아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 선택하실 때 지금 예약이니까 최소 환승 시간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더덕님이 오프닝에서 비행기 놓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거예요. 그때 티켓팅을 하면서 물어봤었어요. 여행사한테.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는데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해주는 말을? 네, 믿지 마시고 또 티켓을 해줄 때 항공사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해주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연착하고 그러면 거기에 도착한데 빠듯해. 또 수속도 밟아야 돼. 네. 그리고 공항이 넓고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은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내선은 시외버스입니다. 지 멋대로라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시간과 내리는 시간을 감잡을 수 없고요.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문자가 옵니다.
4시 비행기가 취소돼서 당신은 6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통보인가요? 뭐 어쩌라고? 통보예요? 거의 통보예요. 물론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거의 그런 식으로 와요. 저희가 한번 그래본 경험이 있어서 샌디에고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인천을 들어오는 거였는데 네. 저희 여동생이 샌프란시스코에 친구를 잠깐 만난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시간은 굉장히 충분히 확보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긴 했었어요. 비행기 하나가 취소된 거잖아요. 그럼 네. 좌석은 그럼 원래 그 비행기를 좌석 예약했던 사람들과 그 전 기존에 걸 있었던 못한 거. 사람들을 합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버부킹이 되는 거죠. 네. 체크인하고 들어가는데 좌석 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선착순? 이게 뭐한 짓이야? 근데 이때 들어가래요. 네. 들어갔더니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 좀 와보세요. 누구 좀 와보세요. 누구 좀 와보세요 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거예요. 아 이거 뭐 항공권 우리 얼마 줄 테니까. 네네 뭐 그런 다른 거예요. 걸로 탈래? 근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태워는 주더라고요. 네. 근데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미국 국내선은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걸 고려하면서 하세요. 국제선이 늦어지는 경우는 출발지에서 비행기가 뜰 때 활주로가 너무 비좁아서 트래픽 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예요. 개인적으로 환승할 때 별로 부담감을 안 느끼는 항공사가 싱가포르에어예요. 출발이 늦잖아요. 근데 네. 도착 시간은 똑같아요. 비행기도 밟아요. 밟을 수 있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네. 놀라웠어요. 싱가포르에어는 탈 때마다 1시간 세이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국내선, 특히 미국 국내선 항공기를 포함한 일정을 볼 때는 아주 넉넉해야 된다. 대형 항공사도 맞습니다. 똑같이 그래요. 아, 똑같이 정말요? 그래요. 제가 탔던 게 그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항이 미네아폴리스였나요? 아틀란타 공항이셨어요. 아틀란타였나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처음으로 저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 혼자 환승을 하는 걸 해보는 거였어요. 네네. 저는 여행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옆에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갔는데 거기에 딱 내렸는데 일단은 영어로 계속 뭐가 안내문이 나오는데 네네. 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힘들죠. 네, 그런데다가 게이트가 너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게이트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공항이 공항. 너무 넓은데 네. 그러면 게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게이트가 바뀌었다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야 돼. 맞아요. 이러면 뛰어가도 2, 30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노랬어요. 갔는데 떠났대. 여기 대형 공항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네. 그 공항이 큰 공항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작은 공항일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뭐 베네치아 공항은 시외버스 터미널인 줄 알았어요. 오. 나오는데 아이슬란드 갔었는데 거기도 공항은 굉장히 깔끔한데 되게 작아요. 하와이도 작았던 것 같고. 하와이는 커요. 아, 그런가요? 네, 하와이 공항도 제가 걷다가 죄송합니다. 뭐야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큰 네. 공항에 들어갑니다. 이 아틀란타 공항 진짜 대형 공항이고요. 또 런던 히드로 네. 엄청 크고요. JFK 미친 듯이 크고요. 그렇죠. LA 공항도 커요. 이런 공항들은 게이트가 바뀌면 난리가 나요. 특히 국내선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국제선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데 그래서 대형 공항일 때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셔라. 충분한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묻는다면 3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 아, 그렇죠. 1시간 반은 정말 환승이 잘 되는 트랜스퍼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항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2시간도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3시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항공사가 그쵸. 다르게 갈아타는 경우에 뭐가 문제되냐면 나는 괜찮아. 근데 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수화물이. 나를 못 따라오는 수가 네. 생겨요. 여행을 갈 때는 수화물이 안 따라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올 때야 뭐 좀 도리어 기다리지 뭐. 좋아요. 아, 어떤 줄 짐이 아세요? 없구나. 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택배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몸 가볍게 올 수 있네 이런 마음은 느낌인 좀 거죠. 살짝 불편하겠지만. 크게 그 중요한 건 정도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동 운항편 아, 팀이라고 하죠. 스타 얼라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연계가 되는 항공사들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UAE로 끊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시아나야. 그러면은 그건 아시아나인 거야. 공동 운항인 네. 거죠. 근데 그쵸? 그쪽에서 UAE로 갈아타야 돼 국내선은. 네. 그럼 이거는 항공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귀국편과 출국편. 출국할 땐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짐이 잘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셔라. 그렇죠. 라고 얘기 드리고 귀국편은 뭐 짐이 안 따라오면 택배로 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어나 캐세이 퍼시픽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공항이 트랜스퍼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은 어떤 편인가요?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솔직하게. 1청사, 2청사도 나뉘어 있고. 그거는 얘네들도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게 네, 조금 알겠습니다. 달라서 네.